이제 그 시간이 이제 공부를 충분히 안 했으니까 낮에도 상서 있을 때는 그냥 공부를 하는 거지 뭐. 일에 뭐 손님 오면은 일을 하면 되고. 우리는 너무 당하지 않은 그 미래를 앞에 가져다가 이렇게 이제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많고, 또 지나간 과거를 자꾸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는 때가 많아요. 오늘 오전에 그 홍제동 사무소에서 나와서 홍제동 버스터미널 옆에 가서 이제 그 땅에 그 프랜카드를 떼어서 또 교동에다가 옮겨 달고, 그래서 이제, 그럼 그렇게 저렇게 시간을 끌면서 길 걸어오니까 시간이 어떻게 걸렸냐 하면 거의 10시가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여튼 10시에 출근해도 뭐 큰 문제 없고, 와서 이제 오면서 뭐 아는 사람도 한 2사람 만나고, 강릉에서 한 5년 살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이제 꽤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 돌아다니면 길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한 많게는 30사람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또 이제 와서 뭐 지금 1시 10분인데 그 팟캐스트 방송 진짜가 나타났다, 이재명 시장이 오늘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하는 게 꽤 재밌어요. 옛날 같지 않아서 이제 지금은 한 사람이 그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그 SNS를 통해서도 이재명 시장 개인이 있지만 언론이라든가 그 거대한 그 언론사들하고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그 SNS 시대, 인터넷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다. 그래서 이제 SNS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일단은 이 내용을 이제 여기 방송에다 한번 걸어보자. 아니, 이 공유하기는 뭐지? 공유하기를 한번 해봐. 공유하기. 트위터다 보네, 트위터. 어디 보자. 트위터에는 지금 더 방송이 나오나 봐야지. 뭐 속보가 못 나왔어. 지금도 이제 그 방송에 이제 나오네. 방송에 나와.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하면 이제 방송에 나오게 되네. 그래서 이제 밴드에다도 올려. 밴드에는 지금 이제 그 밤나라 감각수행, 계속 광고 방송만 나오네. 시험 방송입니다. 오늘은 그 밤나라 책 게시판 체험기 그 제목을 가진 게시판에 나타난 등록된 글을 좀 보겠습니다. 윤해남, 제가 1대1 만남을 계속하면서 밤나라에 대한 경이로움이 샘솟아 나옵니다. 모나님은 말씀이 별로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침묵의 설법이 다가옵니다. 광화문의 빛,
태극기의 진실, 공회빛과 에너지, 분단국에서 나온 분열과 합일의 이치, 연이은 서원 방문, 창경궁 나들이에서의 현판들을 보여주신 속뜻. 한국은 정신줄을 놓고 돈 되는 것, IT를 비롯한 수출에 온 힘을 겨루었습니다. 물질계백의 선두주자입니다. 물질문명 이제 이만큼 하고 정신문화를 살려 세우자, 이런 의미심장한 행보를 하십니다. 덩그러니 아무도 돌보지 않는 서원들, 그 공간에서 책 낭독을 하자, 끊어진 정신의 맥을 살리자. 어제 오나님과 일권 낭독하면서 그 맥박이 너무 강하게 느껴왔습니다. 일권 책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명성의 빛을 닦아 안팎으로 비추자. 우리는 이런 스승님을 모시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제인 사람이 땅과 하늘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회상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봄의 빛. 근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책을 읽기로 했잖아? 삶이란 무엇일까? 숨을 쉬는 것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죽을 때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고 한다. 살아있다란 숨을 쉬는 것이다. 나는 어떤 호흡을 하고 살고 있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잘 안다. 목숨을 간신히 유지하는 얕은 호흡, 이른바 목숨의 호흡이 대부분이다. 아주 큰맘 먹고 호흡을 할 때가 있다. 그러나 24시간 의식하지 못하고 살면 얕은 호흡이다. 예. 저는 어저께 만났던 부동산인데요. 혹시라도 무슨 생각해 보셨어요? 그쪽은 계약을 하시겠다고 해도 좋다고 그러는데. 예. 예. 예,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그런가 봐요. 자신이 한 1년 후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한 몇 개월은 서로 시간이 있고,
특히나 이제 자기 집이 지금 현재 있으니까 그런 시간은 충분히 봐줄 걸로 보여지네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예, 그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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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삶이란 무엇인가? 숨을 쉬는 것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죽을 때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고 한다. 살아있다란 숨을 쉬는 것이다. 나는 어떤 호흡을 하고 살고 있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잘 안다. 목숨을 간신히 유지하는 얕은 호흡, 이른바 목숨의 호흡이 대부분이다. 아주 큰맘 먹고 심호흡을 할 때가 있다. 그러니 24시간 의식하지 못하고 살면 얕은 호흡이다. 마음에는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둘러싸여 정신의 호흡을 못한다. 정신이 하는 호흡이란 우리가 갓난아이 때 건강하다, 힘차다, 아가들은 똥 싸고 오줌 싸고 아무 상관없고 엄마 젖이 천넉으로 샘솟아 아가들은 먹고 무럭무럭 자란다. 한때 단학이 유행했다. 단전호흡으로. 그것은 유적으로 틀에 맞추는 호흡법이다.
정신을 차리면 정신이 약이 되하던 호흡을 내 몸에서 죽어난다. 한 달 전쯤 나의 유방암 극복 이야기를 이 홈페이지에 썼다. 봄나라 책을 계속 낭독하여 치유한 이야기, 암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길 말이다. 올해 2월쯤 어느 날 밤 나에게서 복식호흡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계속 잘 때도 이 복식호흡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일고가 생각이 들끓지 않으면 정신이 이 몸을 살리는 호흡이 나에게서 일어난다. 이 호흡은 심호흡이라 머리는 시원하게 몸은 따뜻하게 하여 암이 있더라도 몸이 따뜻해지니 물러가게 된다. 바로 선도에서 말하는 수승화강이다. 암에 걸리면 정신력으로 극복한다. 내가 나약해지면 어떤 병에도 쓰러지니 말이다. 2009년부터 계속 책을 낭독하니 암의 공포에서 벗어나 드디어 심호흡, 복식호흡이 일어났다.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 하던 호흡이 복원됩니다. 지극정성이면 안 될 일이 없다. 이 호흡은 하늘이 나를 살리는 호흡이다. 호흡은 전신을 다 권장하니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나는 내가 암에 걸려서 그 두려운 터널을 건너보았고 떨어보았고 그 사이에 친지애들이 암으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수술하고 항암하고 어떤 대처요법을 하더라도 내가 죽음에 떠는 공포가 나를 죽인다. 거기서 자유로워지면 어느 정도 극복한 셈이고 그때 나를 가이드해줄 정신적인 도구가 필요하다. 나에게는 봄나라 책이었고 암이 다 나은 후에야 이 심호흡이 일어났다. 내가 스스로 암을 이겨낸다라는 단호한 의지, 정신력이면 다 극복한다. 나는 이것이 의통이라고 본다. 잠재된 능력, 누구나 있는 정신력의 힘. 이 홈페이지를 통해 그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싶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가늘게 내뿜는다. 머리는 차고 몸은 따뜻하게 된다. 의식적으로 하면 한두 번에 그친다. 무의식적으로 내가 앉지 않아도 몸에서 저절로 이 호흡이 일어날 때까지의 훈련, 정신일도 하사불성의 경지, 여기에 암을 이겨내는 비밀이 있다. 원혜님이 다음 카페에 쓰신 글을 구경할 때마다 아무 바라는 것 없이 그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암 한우들을 꼭 이 길로 안내하고자 하는 원혜님의 강력한 사랑의 의지를 느낍니다. 지금 당장은 반향이 안 나타나더라도 계속해서 암카페에 글을 쓰시면 반응이 있으리라 봅니다. 글이 거듭될수록 신뢰가 쌓이고 표현이 명료해지고 의지가 분명해질 테니까요. 지금은 잘 알아보더라도, 지금은 못 알아보더라도 알아보는 때가 올 거라 봅니다. 공부로 암이라는 병을 고침을 실제 증명하신 원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 한 사람의 변화는 큽니다. 원혜님이야말로 봄나라 산 증인입니다. 스스로 된 자, 증인의 진실된 말은 힘이 있고 그 힘으로 언젠가 통하리라 봅니다. 그 시행과 변화를 저도 본받다 부지런히 공부하여 둥근 사람이 되어 호흡자재, 몸자재, 마음자재로 무병장수의 건강과 자유평화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원지수, 원천, 원등 4명이 오후 2시에 봄나라 센터에서 출발하여 파주에 율곡 이선생 유적지, 항이선생 유적지, 임진각을 다녀왔다. 세 곳을 모두 다녀온 후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며 오늘 다녀온 곳이 하나의 뜻으로 꿰뚫어져 일맥상통함을 깨닫게 되었고 선생님과 법님들이 파주를 다녀온 뜻, 하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행체험기보단 선생님이 꿰뚫은 하나의 뜻을 위주로 체험기를 남기려 한다. 일선악일체
이기 일원론 입지 율곡 이 선생의 유족지 율곡 분원관. 여보세요? 예. 그 아까 제가 문자 보냈는데 그 문자의 뜻은 이 사람이 오늘 그랬어요? 문자 안 왔어요? 문자 보냈는데 제가 착각했나? 아니 그러면 이제 아니요 아까 그 사람하고 통화했는데 오늘까지 확정적으로 결정해서 계약을 안 했든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서 혹시 기다릴까 봐서 했고 입주는 어저께 이 얘기 하던 거예요. 입주는 언제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게? 7월 말 이후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입주하면 7월 말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 여기서, 일단 여기서 결정되면 그 다음에 진행하게요. 예. 율곡 선생의 유적지를 가기 전날 선생님 새 글이 나왔다. 마치 다음날 우리의 여정의 뜻을 미리 가이드해 주시는 것 같아 한 번 옮겨 적어봤다. 봄날 홈페이지 책 읽기 15번째 읽는 책 참조. 봄나라 책 읽기요. 선악일체 공간만 있고 시간이 없는 태초의 하늘. 태초 하늘 본질에서 보면 감각으로 보면 명암일색 명암일체인고로 명이 암이고 암이 명인지라 선악이 따로 없는 선악일체 선악 일원성이라 악이 선이고 선이 악입니다. 공간과 시간이라는 일원성인 형상에서 보면 시간에 따라 명암이 각각인지라 생각으로 보면 선악 이원성이라 악은 악이고 선은 선입니다. 그러므로 현상에서 생각 모드로 살 때는 마음은 선악이분법으로 몸은 본선증악으로 살다가 본질인 명체 정신을 깨달으면 명암일색 선악 일원성으로 감각 모드로 살게 되고 양자택일의 상대성을 초월하지 못하면 대립갈등 투쟁의 굴레를 영구히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바 다투고 싸우지 않는 태평성대는 결코 이 세상에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성인 현상계에서는 순학이분법으로 다투고 싸우는 날이 그치지 않고 절대성인 본질에서는 선악이 하나인지라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그 깜깜한 조선중기 책이 귀하고 정보가 어두웠던 시대 홀로 본질을 탐구하며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공부심으로 네 가지 인간의 본성, 사단,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과 인간의 감정, 질정, 희노애, 구애, 욕으로 나누어 본질과 현상, 선악, 이익이 이원론의 성리학을 집대성하여 본질과 정신을 강조하신 태계선생, 선생님 선조 서해 유성룡의 스승이시고 같은 고향군 안동으로 봄나라와 인연이 깊어 태계선생의 서원 도산서원을 먼저 다녀왔다. 인연으로 보면 태계선생이 아주 가까우나 어찌 보면 선악이분법, 선악이원성을 생각의 모두에서 선악일원성, 선악일체의 감각의 모두, 본질과 현상, 정신과 육체, 명과 암, 선과 악이, 선악일체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사람, 감각의 모두의 봄나라와 율곡이 선생이 주장하신 이기일원론이 학문으로 보면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선악일체의 새 글이 나온 다음날 이기일원론의 성리학을 펴신 이 선생의 유적지 율곡 비념관 자운서원을 간 것이 참으로 뜻이 깊다. 율곡 비념관에서 본 깔끔한 성리학의 설명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율곡 선생님이 쓰신 글 사상 업적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도산서원에서 본 어려운 성리학의 설명과 차이가 있었다. 율곡 비념관에서 본 이기이원론, 이기일원론의 설명을 한번 적어본다. 간단하게 이황 선생과 이 선생의 학문 엿볼 수 있다. 이가 기보다 중요하다. 태계 이황의 주기론. 태계 이황은 평생 관직에 나아가기보다는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바친 학자요 교육자였다. 그는 기보다 이가 더 중요하다는 주리론을 주장하였는데 이를 통해 경제보다 인리, 현실보다 이상, 물질보다 정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인간을 보는 데 있어서도 도덕적 이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와 기는 조화되어야 한다. 율곡 이기론. 율곡 이는 관직에 나아가 활동하면서 학문 연구에도 열중했던 유학자였다. 그는 이의 가치와 기의 가치는 함께 중요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이와 기로 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윤리와 경제, 이상과 현실, 정신과 물질은 조화되어야 하고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나라와 백성에 대한 근심 걱정을 많이 하였고 백성이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계획을 강조하고 훌륭한 대책들을 임금에게 제시하였다. 이 글을 읽고 두 분 다 옳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주장이 달랐으나 이황과 이 선생 나이 차가 많이 났음에도 이황 선생이 이 선생에게 쓴 편지에는 젊은 이의 학문에 깊이 뜻을 둠을 찬탄하며 그대의 학문이 후학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고 이 선생 또한 이황 선생의 궁경의 마음이 이황 선생 주도문에 잘 나와 있었다. 원지 스님이 두 분을 보고 함으로 본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이황 선생을 얘기할 때 그 캄캄한 시대에 홀로 제 생명리보단 오직 한 길로 공부로 생각으로 본질을 끊임없이 탐구를 해나가는 노력, 지극한 공부인으로 간단 없이 공부하는 그 자세와 표상을 높이 이야기했다. 이 말씀을 듣고 공부인으로서의 정말 담고 싶었다. 이 선생은 모든 사물과 진리를 꿰뚫어보고 간단하게 정리하는 천재의 면모를 볼 수 있다 했다. 그 말을 들으니 참으로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율곡 기념관에서 정말 나에게 들어왔던 건 오직 한 구절이었다. 율곡 이 선생이 20세 때 쓴 자경문우 스스로 경계하는 걸 제1조였다.
작용문 전체를 읽어보면 정의 힘, 정신을 수양하여 생각의 주인이 되고자 한 이 선생의 노력을 엿볼 수 있어 참으로 놀랐다. 그러나 거기에 구체적인 방법이 빠져있어 조금 아쉬웠다. 눈에 들어온 작용문 제1조. 먼저 그 뜻을 크게 가져 성인으로서 표준을 삼아 털끝만큼이라도 성인에 미치지 못한 동안 내 할 일이 끝난 게 아니니라. 공부의 뜻을 세움 입지요. 요새말로 하면 서원이다. 제대로 된 서원을 세워야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성인이 되겠다고 한 그 입지가 사람으로 태어나 얼마나 정확하고 바르고 대단한가. 선생님이 이 말을 봄나라 언어로 해석해 주셨다. 성인이란 사람이 된 사람이다. 자기를 늘 돌아봄으로 몸과 마음, 육체와 영체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사람이다. 영체 정신을 깨달아 영체 정신을 늘 보아 정신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서 호흡자재, 몸자재, 마음자재로 영체 정신 무한하늘의 암중명, 명중암으로 속이 넓고 명이 암이고 암이 명으로 명암 일색으로 선이 악이고 악이 선으로 선악일체 선악일원성 감각의 모드로 남을 미리 건드리지도 아니하고 남이 건드려도 가만히 있는 절대의 사람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하늘법을 언제나 지킬 수 있고 그래서 그 어디를 내놔도 저기가 자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어라에서 어른, 어르신, 성인, 사람이 된 사람이다. 이 글을 보고 다시 한번 뜻을 세워본다. 서원을 다짐해본다. 사람다운 사람, 둥근 사람이 되겠노라고 자원서원의 입지제, 수양제, 강인당을 둘러보았다. 향교는 제사를 위주로 지낸 곳이라면 서원의 본래 뜻은 인을 가르치는 곳, 즉 사람이 되겠다는 뜻을 세우게 하고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래서 서원의 본래 목적은 희석되고 조선 후기엔 군역, 회피, 세금, 탈피의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한다. 십오권에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사람, 사람이 되는 책이 다 나온 시점에서 봄나라가 서원을 다시 찾아보는 이유가 들어온다.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사람, 책이 나와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게 하고 입지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법, 자기를 돌아봄으로 수양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을 글로 말로 가르치는 학교, 강인당, 봄나라. 그 옛날 유교에서 공자가 말한 성인은 요임금, 순임금을 말하였다. 공자님은 그러한 태평성대를 그리워했다. 감각에 모두 선악일체로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사람이 되어 남을 미리 건드리지도 아니하고 남이 건드려도 가만히 있는 자기가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 절대의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은 태평성대가 된다. 밖으로 생각 모두 외부의 체제와 제도, 경제와 정치로는 태평성대를 도저히 이룰 수 없다. 생각이 모두 선악이분법, 권선징악으로 상대의 끝없는 대립, 갈등, 투쟁의 분열의 세상을 자기가 사람이 됨으로써 절대의 태평성대를 만든다. 태평성대는 오직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됨으로써 둥근 사람이 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선생님의 입지 서원을 세워 선악일체의 둥근 사람이 되어 태평성대를 이루는 말씀을 듣고 나의 비전, 봄나라의 비전, 이 나라의 비전을 엿보았다. 율곡 유적지를 떠나 선생님이 다음 여정을
황희정승 유적지로 잡으셨다. 선악일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둥근 사람. 황희선생 유적지. 황희선생 1363년 1452년. 무슨 성격의 설자길래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와 바뀌고 용민왕이 바뀌고 충명되고 세사로 척경제다 이를 반대로 유백길에 자신이 반대한 세종에게 다시 발탁되어 수십 년의 다른 간직을 남더라도 연정을 19년이나 하며 무탈하게 무병장수 천수를 다 누리고 살고 조선의 재상궁 내가 유일하게 아는 그 덕과 그 이름이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가. 그 성격이 궁금하던 제 유적지에 나온 황희선생의 일화를 통해 어떤 사람인지 감이 왔다. 어느 날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을 함행하는데 한 늙은 농부가 누렁소와 검정소 두 마리와 함께 쟁기질을 하고 있었다. 당시 그 지방에서는 소 두 마리로 밭을 가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황희는 농부에게 그 거울 수령의 사람됨이 어떠한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대놓고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우선 말에서 내려 길가에 앉아 농부에게 말을 붙였다. 그 두 마리 소 가운데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오? 그러자 농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황희 옷소매를 끌고 밭으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황희는 뜬금없는 농부의 태도에 어리둥절했지만 무슨 곡절이 있겠거니 하고 농부를 따라갔다. 밭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이르자 농부는 황희의 귀에 다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런 놈은 일도 곧잘하고 시키는 대로 말도 고분고분 잘 듣는데 검은 놈은 꾀가 많아 다루기가 힘들답니다.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줄 알고 따라온 황희는 어이가 없어 다시 물었다. 아니 노인자 그게 무슨 비밀이라도 된다고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말씀하시오.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짐승이라도 서로 비교되는 것은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황희는 그 말을 듣고 되물었다. 그럼 저 미련한 소가 사람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다는 말이요? 그러자 농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설령 저놈들이 아무것도 모른다손 치더라도 매사 경솔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저놈들은 이리 하면 가고 워 하면 멈추며 이리 하면 오른쪽으로 저리 하면 왼쪽으로 갈 줄 아는데 어찌 저놈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일 아까 저놈들 근처에서 이 얘기를 했다면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농사를 애써 도와주는 저놈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소이다. 농부의 말을 들은 황희는 숙연한 마음으로 스스로 반성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미물을 대할 때도 이러해야 하거늘 하물며 사람은 어떠하겠어. 노인의 말이 아니었다면 내가 경박함을 면치 못할 뻔했소. 앞으로 노인의 말을 약으로 삼아 주의하리다. 황희는 이 일을 가슴에 깊이 새겼다. 내 말도 옳고 내 말도 옳다. 하루는 어린 종 둘이 다투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황희와 마주쳤다. 그중 하나가 상대방이 잘못해서 싸움이 벌어졌다고 일렀다. 어린 종에게서 자초지종을 다 들은 황희는 다독이며 말했다. 그래 내 말이 옳구나. 그러자 다른 동은 주인이 상대의 편을 드는 줄 알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황희는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내 말도 맞구나. 그리고
둘을 타일러 돌려보냈다. 이때 방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의 부인이 한마디 했다. 아니 대감께서는 이놈도 옳다 저놈도 옳다 하십니까? 옳고 그름을 확실히 밝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나라의 정승께서 그리도 사리가 분명치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황희는 웃으며 말했다. 맞소. 부인 말씀도 참으로 맞소. 이에 그만 부인도 어이가 없어 웃고 말았다. 황희는 공적인 일에는 엄격했으나 개인적으로는 온유하고 자상했다. 집에서 부리는 어린 종이랄지라도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황희의 세심한 배려를 엿볼 수 있는 일화라 할 수 있다. 종도 역시 하늘이 낸 사람. 황희는 집에 있는 어린 종들을 은혜로 대해 휘소리를 때린 적이 없었고 시중두는 여종이 사내종과 어울려 지나치게 장난하는 것을 보고도 그저 웃을 뿐이었다. 황희는 평소에도 이렇게 말했다. 집에서 부리는 노복도 역시 하늘이 보낸 사람인데 어찌 무리하게 부리겠는가. 그리고 유서까지 만들어 자손에게 자신의 뜻을 그대로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하루는 당대 명필 중 한 사람인 이석형이 황희의 집에 들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황희가 책 한 권을 꺼내들고 새로 표지를 만들었으니 제목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이석형 형은 몇 번 거절하다가 황희가 하도 정중하게 부탁하기에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제목을 써주었다. 그런데 조금 뒤에 한나이가 방 안으로 들어와 저 혼자 놀다가 방금 이석형이 제목을 써준 책 위에 오줌을 싸고 말았다. 이것을 본 황희는 노여운 기색도 없이 아랫사람을 부르지도 않고 직접 방바닥과 책에 묻은 오줌을 닦았다. 그리고 아이 옷을 벗겨 둘둘 말아 아이의 손에 쥐어주면서 말았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 엄마한테 가서 옷을 갈아입혀 달라고 해라. 이렇게 우는 아이를 돌려서 보낸 뒤 황희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이석형에게 사과를 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방문 밖에서 여종이 황망한 목소리로 죄를 청했다. 황희의 방에서 오줌을 싼 아이는 제 어미가 일하는 틈에 그 방으로 들어왔던 것이었다. 황희는 사죄하는 여종을 오히려 따뜻한 말투로 위로해 주었다. 철없는 아이가 한 일이니 신경 쓰지 마라. 그 모습을 지켜본 이석형은 황희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져 그의 앞에서는 항상 머리를 숙이고 예를 다하였다고 한다. 속이 넓고 선악일체인 둥근 사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남을 미리 건드리지 아니하고 남이 건드려도 가만히 있는 둥근 사람이 어떠한지 황희 선생의 일화를 통해 보았다. 황희 정승이 말년에 알매기와 벗삼아 여생을 보냈다는 방구정, 임진강이 태극을 그리며 들판 모래사장을 만들어 서해로 흘러가는 서해 낙조가 일품인 풍경 좋은 방구정에 들렀다. 방구정에 올랐다. 황희정승 유적지를 다녀오며 왠지 모르게 포근했다. 넉넉하고 여유롭고 따뜻하였다. 반구정 바로 앞은 남방 한계선 철책선이 임진강을 가로막고 있었다. 선생님이 다음 여정을 임진강으로 잡으셨다. 3. 태평성대 평화통일 임진각 전망대. 임진각 전망대에 올랐다. 정말 그렇게 시야가 확 트인 것은 난생 처음 본다.
360도로 눈앞에 산과 들 하늘 시야가 확 터졌다. 하늘과 땅이 붙어있는 모습, 360도 무엇 하나 가리고 막힌 곳 없어 빙빙 돌며 그 시원한 풍경을 다 담기 위해 한 바퀴 돌아가면서 봤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해지는 서쪽을 보니 철책선이 가로막고 있었다. 자연은 이렇게 확 다 터져 있는데 사람의 길은, 철길은 끊어져 있었다. 요사이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통일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 나 또한 그랬습니까? 그러다가 이 공부하고 나서 범 공부하고 나서는 통일에 대한 열망이 생겼다. 통일이 되지 않으면 분열의 대립 갈등 투쟁의 괴로움은 영원히 끝나지 않음을 이치로도 알기에 이 나라의 통일을 바람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통일 등 한쪽의 일방적인 통일은 점점 어렵게 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고 남한은 세계 경제의 대국으로 뜯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힘으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할 수 없는 구도로 되어가고 있다. 아마 하늘이 이렇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대립, 갈등, 투쟁, 분단, 분열의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선악이분법, 본선징악으로는 이 분단의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도로서 선악일체로서 선악일원성으로 이 분단의 문제를 푼다면 전 세계의 평화의 롤모델, 평화의 표본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선악일체가 또 하나의 이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 또한 또 하나의 고정관념, 선악관념이 될 뿐이다. 통일은 이념으로 통일의 성리로도 될 수 없다. 한 사람이라도 오직 실제 사람다운 사람이 나오는 것, 둥근 사람이 나오는 것이 통일의 길이다. 내가 소원을 세워 사람다운 사람, 둥근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이라도 선악일체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사람이 되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면 밖으로도 평화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선생님과 법님들이 파주에 갔다 온 하늘의 뜻, 봄나라의 사명, 나의 소원이 뚜렷해진다. 율곡선생의 유적지, 황희정승 유적지, 임진각을 차례로 다녀오면서 그 뜻이 한 줄로 꿰진다. 입지 서원을 세워본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다. 자기라는 보물을 찾아 육체, 영체, 속이 넓고 선악 둘이 하나가 된 선악일체, 둥근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남을 미리 건드리지 아니하고 남이 건드려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하늘복을 지킬 수 있는 자기가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어른, 성인이 되겠다. 자기라는 보물을 찾은 감각 모두의 사람, 선악일체의 둥근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태평성대 평화통일을 이룩하겠다. 이것이 마지막 분단의 나라에서 봄나라가 태동된 이유다.
센터 낭독 6번째 시간 원화 선생님, 원주스님, 원동님과 함께 15번 봄 60부터 봄 66까지 낭독했습니다. 머리에서 무한소의 하늘을 열면 몸 안에 무한소의 하늘과 몸 밖에 무한대의 하늘이 불이 아님에 하나이면서 제로인 무한한 하늘을 열게 되고 무한한 하늘의 중심은 육체의 중심인 하단전임을 개념 정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헷갈렸던 부분은 무한소의 하늘을 여는 장소는 머리로서 달리 말하면 무한소의 하늘의 중심은 머리라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존의 하늘의 중심이자 육체의 중심인 하단전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에 글처럼 전체 흐름을 파악하며 개념 정리하게 되니 혼란이 사라졌습니다. 서예 유성룡 폐계 이황 율곡 이이 과거의 학자들과 이분들이 공부하고 머물렀던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간 국내의 향이 성학자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음을 알게 되면서 이번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아니 왜 여기 와 계세요? 그 전에 말씀 안 드렸나? 네. 거기도 내가 하고, 네. 여기도 하고, 그래서 부동산 사무소를 몇 개 하거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거기 가게는 사장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최혜수 사장은 원래 처음에는 계약했잖아요. 계약을 처음에 제가 한 건 조그마한 건 하나 잡아버리고. 계약을요? 그 서울에 수사장이 그 계약을 나중에 100만 원짜리 이쪽 안쪽에 계약을 제가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데. 안쪽에 계약을요? 네. 근데 그 계약서가 지금 사장님한테 있어요? 있겠지.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최 근데 그 사장하고. 계약서를 썼으면 저를 같이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뭔 계약서? 계약서 뭐 나중에 쓴 거 있잖아요. 누가? 동수안 만드는 거 말고. 쓴 거 없지. 그 사람 지금 누구 거기 있는 애들하고? 아니 내가 무슨 임대계약서라고 하나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거기 있는 친구들하고 사용대차 계약서를 썼잖아요. 사용대차. 난 그건 뭔지 몰라요. 아니 그것은 그거 좀 보세요. 그때 이제 우리 사모님이 여기다 도장을 찍어준 거지. 그건 뭐예요? 나는 그거 찍고 아닌 거 같은데. 그래서 원 계약은 최재석 사장이 돈을 거기다 넣었을 거잖아 처음에. 계약서도 최 사장하고 쓴 게 있을 것 같은데. 사모님. 네, 그거는 원래 처음에 계약할 때 거. 2012년도. 2012년에. 네, 그건 있어요. 그게 이제 원 계약서를 보고. 근데 이게 지금 복사가 되나요? 복사는 안 되나요? 이거 무슨 일 때문에 그래요? 걱정하는 일이 아주 있어요?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바뀌어 버렸어요? 글쎄 뭐 아직 저는 성격이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사무소를 영광동에 하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어떤 손대놓고 걸 하시는지 안 이것도 그렇고. 네. 이제 강릉에서 한 뭐 제가 직접 하는 건 한 5개 해볼 요량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조합원들이 15명 있고. 이거 얼마인가? 이거 하나로 하면 그래서 이제 중개사무소를 하려면 이 상대대차 계약서가 있어서 네. 그 친구들한테 이 상대차 계약서를 그것도 5월 5월 9일까지로 기간을 해서 줬는데 네. 사실 그렇게 해놓고 5월 9일까지 하고 말으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한 1년은 하라고 해야지. 그래서 연말까지 이게 지금 월세는 사장님이 내시는 거예요? 제가 내는 걸로 봐야죠. 걔들이 내지만 걔들은 그 계산 매월 정산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요. 저는 이렇게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네. 남았습니다. 네. 남은 건 저한테 주는 거죠. 한 20%. 근데 지금까지 한 푼도 안 남았어요. 걔들이. 우리 사모님 그 상황에 대해서 좀 그래서 이 설명을 한 걸로 해서 우리 사모님이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것이다라고 이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모르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돈을 어디가 들어가든 네. 제가 넣는 거나 마찬가지고 제가 넣는 거고 네. 그리고 원래 계약은 최사장이 있잖아요. 네. 돈도 최사장이 냈고 네. 그건 최사장 돈이 그게 맞아요. 그거는 저가 몰라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통장으로 송금이 됐기 때문에 네. 사장님이 주셨는지 부사장님이 주셨는지 저는 뭐 아니 지금 있는 애들은 네. 제 아래에 네. 있는 애들이라고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너희들이 이걸 네. 경영을 하는데 네. 이렇게 하고 네. 이게 한 달이라도 안 되면 안 되니까 20일에 꼭 넣어라 넣고 네. 나하고 이제 걔들하고 계약 관계가 있지. 돈이 남으면 나한테 넣어라. 돈이 안 될 거라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수익금에서 걔들이 지금 계약을 계속 쓰잖아요. 저한테 보고서가 온단 네, 말이에요. 한 그러니까 달에. 수익금 거기에 대한 이제 거기서 사업자로 수익금을 이제 사장님 그 수익금만 잡아보면 그건 상관이 없지. 근데 네. 이제 우리 사모님이 걱정하실 것은 혹시 얘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오늘 오신 건 무슨 걱정이 사람은 바뀌어 있고 있어서. 근데 있잖아요. 걔들이 가면은 그런 사실을 네. 고분고분 이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하고 관계를. 그리고 나는 거기서 지금 잠도 자고 있고 퇴근을 그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일하는 모든 내용들은 내 지휘하에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차 사장이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사모님한테. 근데 뭐 나도 없이 전화 와갖고 뭐 그냥 월세 잘 들어오냐고 그 얘기만 하시더라고. 근데 하여튼 차 사장하고는 더 큰 얘기가 있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네. 강릉에서 까는 일을 차 사장은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니까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나는 오프라인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강릉에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을 하나 넣는 일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프에서는 제가 이제 한 부동산 사무소를 6개를 그럼 사장님은 여기서 이제 사장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네. 조금 있으면 연말 안에 네. 다른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또 사무소를 또 하나 낼 거예요. 강릉에 사무소를. 근데 제가 직영하는 건 한 6개 내고 이렇게 벌사는 가세요. 이 사업은 이제 꽤 크게 네. 설계가 된 사업이라는 거죠. 이 강릉에서 성공을 하면 우리나라 전체에 이 시스템을 넣으려고 그러는 거고 또 우리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넣을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연말 안에 사무소가 한두 개 더 생겨요. 그러면 저는 일단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교육시켜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너 홍대에 가서 해라, 이방동에 가서 해라, 용광동에 가서 해라. 제가 이제 연말마다 그 인사를 하는 거죠. 너가 어디로 가라. 그리고 1년간 딱 절차를 보니까 얘가 잘못되거나 성과가 안 나왔잖아. 지금 홍대동도 6개월 됐는데 돈 한 푼도 얘한테 못 불러줘. 나한테. 그러지만 이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시험하고 시스템을 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그 사장님은 안 계시고 그러길래 그랬더니 뭐 유럽가 계신다 하더라고. 저도
그때 이제 뭐 체제사장 통화했을 때부터 무슨 걱정이 또 사모님한테 있겠구나 하고 전화를 한 번. 당연하죠. 가게는 사장님들하고 했는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와서 톡톡 있으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나는 원래 관여를 안 하니까. 뭔가 새만 들어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렵사게 사모님 무슨 걱정이 그런 과정이 환경 때문에 걱정이 생기지 않았을까 해서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야 되는데 전화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그럼 언제부터 그 사장님이 여기 나와 계신 거예요? 여기 벌써 한 6개월 됐죠. 그동안에 그러면 계속 사장님이 여가 계시고 사람은 거기 있고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거의 아침에 일로 출근했다가 퇴근 거의 8시경에 가서 거기서 자고 아침 8시에 나온다니까요. 거기서 오늘 또한 8시에 나와가지고 매일 그래요. 입장이 그동안 했던 게. 그렇지. 전 그쪽에 이쪽 벽쪽이 새더라고. 벽쪽이 샌다 그래갖고 공사를 좀 할까 지금 이러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이 새갖고 근데 북쪽에. 창문 앞에도 좀 샜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예? 근데 창문 앞에도 그 앞에 창문 그리고 이제 화장실 쪽에 좀 새는 거 있고. 화장실 쪽에도 샜는데 화장실은 뭐 그다지 그거 하지 지금 많지는 않아도 하는데 그쪽은 엄체 스리트 사이에서 물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하기는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거기에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아직 최종적으로 일단 못 넣거든요. 몇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열 때는 이제 지금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해결되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그 지금 아시는 대로 그 사용 이제 부동산 등록증 걸려면 부동산 등록증 안녕하세요. 저는 그런 거는 좀 모르죠. 사용자가 계약서가 있어서 하는 거고 이 계약은 아무 권리 의무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내가 돈을 안 받고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위해서 그냥 빌려주는 거니까 아무 주의가 없이 대가 없이. 그래서 언제라도 논리적으로는 내가 비교하면 비교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중개업에 좀 자신감을 생기고 그랬을 때 다른 데로 옮겨갈 때 우리 시스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관계되는 것을 연결 지으면서 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조합원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합원이 15명인데 좋지. 손님 거기 괜찮아? 고마워요. 제가 세는 건 앞에는 창틀에서 세는 거 같고 뒤에는 그 스레트를 위해서 해서 세겠지. 스레트에 사에서 생각고 지금 그게 칠하느라고 그러고 실리콘을 좀 많이 싸르려고 그래갖고 조금 써갖고 안에는 아니고 조금 흘러야 되니까 여기가 원래 이렇게 밀렸잖아요. 화장실 쪽을 밀린 상태예요. 그래놓으니까 그게 이제 너무 부식되니까 그렇게 되나. 그러니까 가게 안에는 지금 어딘지 지금 찾지를 못해갖고 그냥 뜯어야 되는 거라고 공사를 좀 해야 됩니다. 가게 안에 어디 말이에요? 저쪽 바깥쪽으로 저쪽 미장원 쪽 여기 화장실 있는데. 아니 화장실 미장원 쪽으로 옆에 붙은데 들어가는 네.
글쎄 거기는 원인을 찾기도 쉽지 않을 텐데. 어디가 원래 안에가 배수관이 이렇게 있어요. 아무리에서 배수관이 있는데 그 하파를 붙여놨으니까 그거를 하파를 뜯어야만 공사가 되거든. 뜯어서 확인을 해야 돼. 혹시라도 뭐 언제라도 그럴 필요가 있으면 뜯으시면 돼요. 저희는 그 일이 혹시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이걸 레이아웃을 하고 그 인테리어 그걸 다시 하려고 인테리어 안원박을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아이디어는 게시판식의 부동산 중개업소 그걸 쭉그 이쁘게 넬웨이를 그러니까 부동산 소개하는 방식이 다른 부동산하고 다르게 이렇게 주제가 딱 붙고 게시판 하나에 스크린식으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까지 메카드로 하면 어떻게 하시고 그런 근데 내부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우리는 공부 때문에 막 그나마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해야 된다 하면 이제 언제라도 할수 있는 게 좋기로는 저희가 이걸 한다 내려야 인테리어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같이 하는 연락을 주셔야 근데 뭐 건물을 이렇게 뭘 뜯는다든가 이런 거는 저도 그런 거는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상태에서 뭐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많이 쓴다 그러니까 그 공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마다 어디서 쓰는지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 가보니까 안 계시더라고. 여와 계신다고. 그러니까 와서 한 6개월, 7개월 됐는데 여태까지 연락도 한 번도 안 해줘요. 우리 뭐 원래 지나만 다닐 뿐이지 원래 뭐 그런 데는 사람이 많이 끄니까 항상 뭐 손님이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죠. 전화를 안 했었는데 수고가 보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 잘못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저기 연락해봐. 예? 연락해봤어요? 예. 누군데? 전화로만 해봤으니까. 근데 제가 이번 주말에 가야 되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이제 손님이 또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맞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도 그냥 놓치는 경우가 많아. 날이 이상이 날이 이니까 참 뺏겨. 예. 참 잘하다. 예. 중국은 비가 와, 비가 왔다. 어떤 비가 조금만 많이 왔어. 많이 왔었거든. 이쪽은 뭐 이슬비 왔었고. 시내 내려오니까 한 발도 안 되지만 검사말로 가니까. 예. 아이고.
그 방에 한 개 있으면 좋은데. 방에 없죠. 있으면 좋죠. 있으면 한 장도 하고, 시비도 하고, 저도 하니까 방에 있으면 네. 저녁으로. 저녁으로 저쪽에 오죠. 네? 저녁으로 저쪽에 오죠. 네. 8시. 8시 내가 갔다고. 아침 몇 시? 8시, 아침 8시 나가고. 근데 차가워서 불편하겠는데. 걸어 다니는 게 좋아요. 벌써 여기를 걸어서. 이게 운동삼아. 네. 운동삼 그렇지. 그렇지. 필요할 때는 저기 렌트카에서, 네? 필요할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렌트를 빌려서 타요. 차 가져가면 가져가기 때문에 하루 이틀 타고. 이게 그러니까. 네. 렌트카. 네. 그냥 하루 이틀에 11만 원이 이틀에 쉬면 하루에 6만 원씩 기름 내가 사. 네. 그러면 기름 사면 12만 원하고 14만 원, 한 16만 원 되거든. 이거 나중에 잠을 때는 어떻게 하냐? 잠을 못 자서. 앉아서 좀 좋을 줄 뭐. 앉아서. 이번 주에 내가 내려가본다고. 네. 이번 주에 토요일에 이번 주에 연락이 안 오면 이제 내려가서 네. 한마디 내려온다고. 다른 사람 본인을 어떻게 데려와요? 가서 얘기해서 돈이나 투자해서 가져와요. 와 봐야 되는데 와서 와서 봐야 되는데. 봐야지. 안 보고 사는 작은 정도로 보면 한 500원 넘어가는데 안 보고 살아 하긴. 시장인 같으면 안 보고 사지. 시장이 좀 한 6만인데. 애인이면 애인? 아니야, 뭐 진짜 문화예요. 진짜 아니, 아닌가? 땅 사는 뭐 강릉이니까 땅 사면 좋다고 그러니까 소문을 나서 그랬습니다. 얼마 뭐 그냥 뭐 진짜? 그러면 뭐 나이가 많아? 네. 얼마 돼? 한달 한 60 됐다고? 네. 60? 네. 아니 그럼 김이라 그랬지? 이요. 이사장이 지금 60? 안 됐어? 너무 또 65세죠. 그럼 65세면 그러면 누나면 한 60, 70 됐겠네? 그렇죠. 강릉으로 올라가게? 네. 그러더라고? 이거 왔다가 한도 안 했지. 동생이 부동산 하는데 한도 안 했지. 네. 그러면 올라가네. 그냥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양재동에 살아요. 양재동. 네. 평생가 돈 많이 벌고. 네. 지금도 돈은 많아요. 그럼 뭐 더 빨리 가서 와. 그분이 땅 팔라 하니 빨리 와서 살아.
맞잖아, 우리. 그 받는 안 팔 생각이. 아이고. 형, 내 머리 또 와봐? 월요일날 이제 가끔 오셔. 잠깐만, 월요일날 내가 지금 막 띠가 좋아. 응? 응? 지금 막 띠가 좋아야지. 뭐? 그 명치 짓는 거. 나중에 월요일날. 그거 있는 거야 뭐. 그래. 아무튼 그 월요일날 띠가 좋아야지. 띠가 좀. 월요일, 일요일날 가니까 참 토요일날 가니까 월요일날 일요일날 온다고 갔다가 월요일날. 월요일 온다고. 월요일은 뭐 일찍 못 오잖아. 일찍 와야지 뭐 거기서 새벽에 타면 여기 9시인데. 그렇지, 맞아. 끝나는 거. 아니. 네? 네. 그러면 월요일날 또 만나. 네.